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라마 MBC 1일극 오로라 공주가 지난 20일 150회를 끝으로 종영을 맞았습니다. 방송 내내 막장 논란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종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임성환 작가의 퇴출 논란까지 이어졌던 오로라 공주의 시작과 끝,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1일극 오로라 공주가 150회를 끝으로 종영을 맞았습니다. 네. 평균 시청률이 20%가량이 될 만큼 많은 인기를 모았죠. 그야말로 욕하면서 보는 그런 인기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20일 처음 방송을 해서 몇 차례 연장 논란을 거친 끝에 이달 20일 150회로 종영을 했습니다. 인어아가씨, 하늘이시여, 신기생변 같은 히트작의 대본을 써왔던 임성환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5월 10일 첫 방송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처음부터 막을 내릴까지 숱한 그 논란과 비난 속에서도 최고 20%의 시청률을 나타내는 등 시청자들의 많은 시선을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률이라는 수치 면에서만 본다면요. 오로라 공주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같은데요. 오로라 공주를 시청률의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사랑을 받은 그런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MBC가 지난해부터 저녁 1일극을 7시대로 편성을 변경하면서 큰 화제작이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시트콤을 방송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청률은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로라 공주가 기록한 시청률은 MBC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 그리고 큰 성과를 안겨준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로라 공주가 드러낸 문제점은 뭔가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샀던 건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오로라 공주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로 불렸습니다. 네.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 또 스토리 전개를 이어가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부른다면 이 오로라 공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가족들이 TV 앞으로 모여드는 저녁 시간대에 방송하는 1일극으로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를 넘어서 상식적이지 못한 스토리와 설정으로 그 시청자를 농락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극단적이고 거센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네. 오로라 공주는 한 여자가 3명의 누나가 있는 까칠하지만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그리고 그 과정의 해프닝을 그린 드라마라는 한 줄의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초반 극중 변희봉 씨의 유체 이탈을 시작으로 해서 108배열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된다는 설정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우이들은 올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프랑스어로 욕을 하기도 했고, 여주인공의 남편은 전 남편과 형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들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림을 함께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과연 이런 설정과 이야기 전개가 온전한 1일극으로서 완성도를 갖춘 드라마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요, 종영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배우들이 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요. 중도 하차하는 배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논란을 샀었어요. 무려 10명 이상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네. 죽음을 맞거나 아니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설정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방송 초반 극중 신주아 씨가 파리 여행을 떠난다면서 하차를 한 이후에 변희봉 씨로부터 손창민, 이상숙, 이하연, 이현경, 오대규, 박윤규 씨 등이 잇따라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막바지까지 이르러서도 임혜진, 서울임 씨 등이 극중 돌연사하는 등 오로라 공주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상당수 중도 하차하는 상황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도 하차 상황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스토리 전개상 어떤 개연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부는 연기자의 개인 스케줄이 이 하차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대다수 인물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드라마적으로 논리적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화제 인물, 애완견이죠. 떡대가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기자들의 개연성 없는 이런 중도 하차 속에서도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했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떡대라는 애완견이었는데요. 임성환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의 그 떡대를 향한 애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심지어 야한건의 생각이 자막 대사로 등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네. 떡대는 말라뮤트 종의 개라고 합니다. 한 경찰견 훈련소에서 2년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임성환 작가가 큰 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를 해와서 제작진이 직접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연기자의 수준을 넘는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숱한 논란들이 네. 있었습니다. 오로라 공주, 시청률 면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지만요. 온라인상에서는 이 드라마를 빨리 종영시켜야 한다, 이런 서명 운동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의 한 청원 코너에 오로라 공주의 연장 반대 및 종영을 요구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꽤 많은 시청자가 호응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임성환 작가 퇴출을 원합니다 라는 청원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드라마는 처음이다.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연장에 동의하는 MBC는 각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의 조기 종영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반응, 이런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작진과 방송사, 또 무엇보다도 이 극을 집필한 임성환 작가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현실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선정적이고 충격적이면서 또 비현실적인 설정과 스토리를 전개함으로써 이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는 여러 막장 논란을 넘어서는 또 다른 논점을 남겼습니다. 방송사로서는 시청자의 비난 속에서도 방송 시간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장받고 있는 드라마를 쉽게 놓칠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있었을성 싶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방송을 이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성환 작가는 방송 내내 그 숱한 논란 또 비난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네. 임성환 작가는 드라마 종영을 며칠 앞두고 그 드라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띄웠는데요. 그러면서 실패하지 않은 드라마다, 이런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임성환 작가는 방송 도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라마 미리 보기 등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전작을 통해서 시청자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성환 작가의 힘이 알게 모르게 이 드라마 오로라 공주 제작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시청자는 말 그대로 막장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대체로 그 온전한 스토리와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저녁 1일극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률이라는 객관적인 수치.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드라마를 보는 이들의 공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